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스TV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네, 오늘은 매우 중요한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소식이고요. 중동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거는 꼭 접해야 될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동 세계에서 종주국이 두 나라가 있습니다. 가장 큰 파 두 개가 있죠. 이슬람 시아파, 이슬람 수니파가 있습니다. 수니파가 좀 더 인구가 많죠. 이슬람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 그리고 이슬람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이 있습니다. 이 나라 둘이가 앙숙관계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외교 정상화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우 이슈가 될 만한 소식이죠. 또 종주국이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중동의 새 바람이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기사는 이스라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자, 중국의 도움으로 정상화 추진한다라는 것, 기사 내용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3월 10일에 사우디와 이란이 중국의 도움으로 외교 정상화 재개를 동의하였습니다. 네, 좀 배경을 보도록 하죠. 그러면 정상화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얼마 동안은. 그 계기가 되는 것은 2016년입니다. 사실 그 전부터 관계가 엄청 안 좋았는데 2016년 때가 되면서 실제로 단교를 선언했죠. 어떤 일이 있었냐? 사우디도 보면요. 동서남북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우디 동부 지역에 그나마 시아파가 좀 삽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의 메이저는 수니파인데 그나마 동쪽 지역은 시아파가 꽤 살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처형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냥 처형시켰다기보다는 어떤 반정부 운동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반정부 사람들을 인사들을 대거 처형시켰는데 그 중에 시아파 종교 지도자도 있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란에서 난리가 났지요. 이런 연유로 테헤란은 이제 이란의 수도지 않습니까? 테헤란 내에 있던 사우디 대사관에서 이제 대사관으로 시위자와 저항 세력들이 침입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란 출신의 시위자, 이란 출신의 저항 세력이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 서로 치고받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내면적인 원인도 다 있겠죠. 아무튼 이러한 배경들이 있어가지고 두 나라는 약 7년 전에 단교 선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갈등의 큰 예로 봤을 때 2019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란이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되었고 거의 뭐 사실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란이 사우디 정유시설을 폭격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이용했던 게 드론이거든요. 사우디의 촘촘한 방공망을 피해서 아주 날렵하게 날아가서 사우디 국영 정유시설을 폭격하였습니다. 그것도 역시 참 재밌긴 한데 사우디 동쪽에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렇게 되었고요. 예멘 후티 반군하고 좀 연관이 있다는 소식도 있긴 한데 일단 이란이 분명히 배후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전통적으로 사우디에게 무기와 그 트롭스, 군대들을 많이 파견했던 그런 미국이었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되면서 이 이란에 대한 대응, 물론 핵 합의 탈퇴를 하면서 이란을 자극은 했지만 그래도 이란을 최대한 좀 패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어떻게 잘 다독이는 목적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사우디랑 아무리 전통적인 우방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란을 최대한 자극을 덜 시키기 위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것에 대한 반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우디 기준에서는요, 이게 매우 트라우마가 될 거란 생각을 하는 거죠. 사우디가 방공망 엄청나게 빡세다고 생각했던 곳인데 이란이 그걸 뚫고 와서 자신들의 엄청난 중요한 정유시설을 폭격했는 거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포항제철소, 뭐 광양제철소 이런 데를 폭격하는 건 다름없습니다. 비유하자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특히나 왕정이었던 사우디는 더 이런 것에 대한 뭔가의 피해의식이라든지 이런 트라우마가 더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요. 사우디와 이란의 입장 배경을 기사를 좀 보여드리고 좀 생각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에 이란의 드론 정유시설 폭격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왕정 자체가 트라우마가 컸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란에 대해서 아주 위협감을 많이 받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리야드도 폭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이란의 배후 세력으로 판단되는 후티 반군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 기준으로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후티 반군들이 이 사우디 접경 지역과 사우디 수도를 향해서 미사일을 날리려고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요격이 되었고요. 그래서 항상 이 주변 세력과 지리적인 위치로 인한 그런 위협감이 꽤 존재했던, 그리고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항상 우방인 줄 알았더니 미국이 입장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좀 이렇게 마음도 참 쉽지 않은데 미국도 100% 도와주지 않는 모습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환경이 되었던 것이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조금 더 중동에서 발을 빼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죠. 아프가니스탄 철수도 포함해서요. 그런 걸 봤을 때 사우디 역시 비슷한 행보를 보이니까 인권에 대해서도 되게 미국이 사우디를 비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우디는 이 미국하고의 친한 관계는 맞지만 좀 신뢰를 못하는 친구 관계로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이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든 자신을 적으로 두고 그 중동에서의 나토 같은 것들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것의 일환이 바로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이 아브라함 협정 같은 경우는 2020년 가을 그때쯤 이제 시작했죠. 2020년 말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을 주요로 해서 바레인,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모로코, 수단 이렇게 6개 나라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시기를 달리하면서 협정을 맺었는데요. 이것의 가장 주요 목적은 이란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죠.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뺄 목적으로 이란의 견제를 함으로써 중동의 힘 균형을 만들려는 목적이었거든요. 그게 뭐 엄청나게 말로는 하지 않지만은 그게 사실 중동 구축으로 봤을 때, 중동 구조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아브라함 협정이 자신에게 일단 위협이 된다 판단하기 때문에 안보적으로도,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폐기하는 것을 원했겠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 협정을 은연중에 인정을 했던 사우디, 그 일환으로 이란과 UAE 교류를 위해서는 특히 국방력이라든지 이런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사우디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걸 폐기하려고 보냈던 이란으로서는 사우디와 친해지면은 이런 것들이 좀 흐물흐물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으로서는 사우디와 친해지면은 매우 유리한 입장이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고 행동을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사우디 자체로는 국방력으로서 위협을 느낀 주요 요인이 이란이니까 이란하고의 관계가 좀 개선되면은 일단 트라우마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는요, 어떤 비용을 들이고서라도 안전 보장을 매우 원하고 있죠. 그 파트너가 이란이든 미국이든 간에 상관이 현재는 없어 보인다고 표현하는 것 같고요. 일단 국방에만 그 안정이 되면 그게 또 왕정 체계의 안정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직결되는 것을 현재 바라고 있는 것이죠. 국방이 무너지면 또 사회적인 혼란도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사우디로서는 더욱더 이것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위협 가능성을 이란으로 통해 줄어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이 좀 다시 일관성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지 않냐 보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는 이제 자신을 진정 보호할 나라를 찾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연중에 계속해서 국방적으로 봤을 때도 이스라엘하고 꽤 사이가 가까워진 것도 이 이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란하고 다시 친해지는 정상화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스라엘하고의 관계가 조금 서먹서먹 어색해지겠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을 보도록 할까요? 일단 미국의 부분부터 약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미국은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 중동에 미들이스트입니다. 중동에서 발을 빼려고 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중국 때문입니다. 이제 좀 더 이 외교적이라든지 이런 모든 영향들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중국과의 완벽한 대응을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략적으로 약간 덜 중요한,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중국이 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격이기 때문에 중동 내에서 좀 빠지려고 하는 그런 미국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중국의 중동 내 외교가 사실 첫 사건으로 지금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가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연 수순일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 그 미국의 그 개입이 빠지는 곳이 중국이 들어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동 진출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으로서는 어떻게든 내수 경제도 중요하지만은 중국이 가장 중요한 것도 역시 국가의 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과의 외교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국도 역시 계속해서 이 태평양 쪽으로 나가야 되지만 이게 나가기가 쉽지 않죠. 미국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쪽으로 계속 진출을 늘리려고 하는데 그 중요한 발판 중에 하나가 중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타이밍이 중동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미국인데 그것에 빈 공간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계속해가지고 중국과의 경제 협약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고 실제로 일례로 이제 석유를 결제할 때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그러니까 중국 돈으로 하겠다는 말도 나온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우디와 미국의 신뢰관계가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들어오는 타이밍이니까 사우디로서는 중국이 경제 파트너로서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UAE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이란 중국은 원래부터 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이런 것들이 설명이 좀 잘 맞춰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은 이러한 중동에서 발 빼는 거 그리고 사우디와 이란이 사우디의 그 미국의 신뢰가 잃는 거 이란은 원래 중국이랑 친했던 그런 게 있으니까 중국으로서는 손해볼 게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스라엘도 제가 좀 있어 봐서 알겠지만요. 중국과 교류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하이파 같은 데도 되게 중국 무역 영입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중국으로서는 나이스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일단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일단 매우 나쁜 뉴스라고 현재 이 이스라엘 뉴스에도 지금 전파해주고 있고요. 특히 지금 집권자인 네타냐후에게도 매우 나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스라엘은 현재 대이란,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주적이지 않습니까? 이 이란을 대항하기 위해서 아브람 협정을 이미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중동판 나토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은연중에 사우디와도 교류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아까 중동의 그 중동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 수단, UAE, 바레인 이렇게 지금 협정 맺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입장도 확장시키고 이란을 압박하는 게 주로 큰 목적이었는데 네타냐후 총리도 그런 계속 맥락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긴 한데 그리고 어차피 아브라함 협정할 때도 네타냐후 총리가 그때 또 추진했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그랬는데 사우디가 이란과 접근하고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그리고 매우 불편함이 커지는 소식일 수밖에 없죠. 사실 이스라엘이 이란과 대응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파트너가 사우디였습니다. 왜냐? 공공개적 개념이기 때문에 사우디와 이란이 엄청 사이가 안 좋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당연히 이란과 사이가 안 좋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두 나라는 그 이란과 어떻게든 그 공동 대응이 풀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적으로 특히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연대 관계였습니다. 은연중에 정식적으로 국교 정상화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랬는데 사우디의 행보가 이렇게 바뀌니까 이스라엘은 되게 당황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사우디와 어떻게든 긴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사에서는 기사의 이 전문가가 하는 말로는 이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로서는 자신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한 이렇게 지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을 하고 있는데 이란과의 정상화가 만약 이루어진다면은 이스라엘은 결국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굳이 이스라엘, 사우디가 이렇게 긴밀한 협력을 할 이유가 크게 한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란과의 그 요인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이란을 압박하는 게 되게 세야 되는데 사우디가 여기서 빠져버리면 좀 그 날개 하나 꺾인 느낌이겠죠. 그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문제도 걸려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인권 문제도 걸려 있긴 한데,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네, 대이란 정책에 대해서 예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브라함 협정의 근간 문제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아브라함 협정에 사우디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물밑 작업에 되게 커넥션이 많았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재 뭔가 어색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입장을 좀 봤는데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 미국은요,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미국도 매우 불편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빈자리에 어떤 강대국이 들어올 거라고 항상 미국은 인지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올 때도 탈레반에게 그 도하 합의를 통해서 그 어떤 이제 물론 이제 자신과 적대 관계였던 테러 세력이라고 인지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과의 영향력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후 폭풍을 이미 인지하고 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발을 빼면은 분명히 어떤 강대국이 들어올 여지가 있죠. 근데 지금은 러시아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이 지금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했던 아브라함 협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되게 난감해지는 입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계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되는 거죠. 아마 자신의 외교 정책으로는 결과라고 일단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의문점이 드는 거기도 하고 좀 같이 논점을 얘기할 부분이기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란 핵과 이란 핵 합의 문제가 여기에 골자로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는 이란하고 정상화를 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우디를 위협하는 게 바로 이란 핵입니다. 이란이 핵을 만드는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요. 그렇게 되는데 사우디가 과연 외교 정상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란 핵 이런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외교 정상화를 한다고 하지만은 진짜 긴밀하게 이란 핵합이라든지 이란 핵과 거의 이런 논쟁에 벗어날 정도로 그런 논점에서 벗어날 정도로 정상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사우디를 잠정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마 수순을 밟을 때 정상화 논의를 한 다음에 이런 이란 핵 문제 이런 얘기를 분명히 사우디와 이란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온전한 정상화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란 혁명수비대 문제인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꽤 이란에서의 그 지위가 높은 군부대 세력이지 않습니까? 이란은 정규군하고 혁명수비대라는 이 이원적 부분에서 군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혁명수비대의 권한이 정부 세력과 아주 연결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쪽에서의 인정 아직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혁명수비대의 반응도 역시 이 사우디와의 외교 정상화 영향력이 꽤 큰 것으로 발휘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짜 뜬금없이 나온 듯하지만 사우디 이란 정상화가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만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두 요소가 바로 저거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 이란 자체가 원체 갈등이 발생했던 요인이 사우디에서의 그 시아파 종교 지도자 처형이었고 이란의 대사관 문제였습니다. 그때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소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단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들을 완전히 누르고 정상화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갈등에 의한 기존에 갈등이 되었었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또다시 정상화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정상화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전에 행보했던 것 좀 살펴보도록 하면 이제 이것을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 중국이 여기서 어떻게 또 행동을 넓힐까를 보는 겁니다. 이미 중동 쪽으로 경제 진출을 많이 했죠.
자금도 많이 투입되었고, 특히 이란에 많이 되었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중국에게 석유를 팔 때 그런 판매량을 엄청 늘렸고, 위안화 결제까지 추구를 하고 있었다고 하죠. 이렇게 이전보다는 급상승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화를 하는데 사실 사우디 이란 자체가 뭔가 자력으로 한다, 곧 자력으로 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중국에 큰 압박이 있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동에서 영향력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볼 때는 사우디와 이란이 좀 외교 관계를 강화시켜야 본인의 진출이 좀 더 용이해진다라고 분명히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도 어떻게 이런 것들을 더 늘려나갈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 사우디,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미국의 입장 이렇게 다 봤는데요. 어, 여기서 제가 좀 더 언급하고 싶은 건 사우디의 마인드거든요. 사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사우디의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우디는 어떻게든 이란과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솔직히 엄청 가까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몇 년쯤만 하더라도. 왜냐하면 미국의 존재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우디로서는 미국을 되게 친한 여자친구처럼 생각했는데 여자친구가 좀 신뢰를 못 보이니까 계속 이제 아쉬워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우디가 미국에게 던지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생각을 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얼른 중동으로 다시 와서 사우디 안보를 책임져 줘야 내가 이란하고 견제를 계속하거나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미국이 제대로 봐줄지 이런 게 키포인트란 거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외교적 행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에 좀 어떤 진출을 하려고 하다가 다른 데서 뚫리진 않을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우크라이나 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내에 이제 그 전쟁 때문에 일단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의 지금 긴밀이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래서 좀 미국의 어떤 영향력이 좀 커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중동입니다, 이제.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과 유럽 쪽은 현재 미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의 영향력이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제 중동이 뚫리게 되면은 또 미국의 외교 행보가 또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보는 것이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생각도 있으시면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또 기타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덧붙이 차면 이 화면은 제 내피셜을 좀 많이 언급을 했고요. 이전의 슬라이드는 일단 기사 내용에서 제 생각을 좀 덧붙인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정말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꼭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미스 TV였습니다. 아디오스.